많이 힘들 텐데 선배들이 그 학교 또 곳곳 시설 이용해주는 그런 영상 그거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이쯤에서 광고를 이제 잠깐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, 학교 홍보라면 홍보일 텐데 작년에 우리 학교에 큰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. EBS에서 와가지고 1년 동안 우리 학교 그 친구들이 생활하는 것들을 틈틈이 찍고, 우리 학교에서 어떤 뭐 행사들을 벌인다든가 뭐 토론회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좀 찍고, 그 다음에 선생님들 수업하는 것도 찍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, 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누적을 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나 그랬더니 나중에 뭐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 언제 만드나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요번 달에 16일부터 16, 17, 18, 그 다음에 23, 24, 자 이렇게 5일 동안 혁신학교 오부작 이렇게 해가지고 EBS에서 저녁에 9시 50분부터 이제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특히 우리 학교는 23일 날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음에 내가 막 떠들다가 23일 일정을 얘기를 안 했네요. 결국은 23일 날 만약에 이제 그날이 이제 여러분들 입학식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날 8시 50분까지 그 임시반 교실로 등교를 합니다. 그래서 아침에 8시 50분 정도까지 문자로는 살짝 나갔던 것 같기도 한데, 그래서 임시반 교실로 등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당연히 이제 마스크, 아직까지는 마스크 끼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손 소독 같은 거 이렇게 철저하게 한 다음에 이제 임시반 교실로 입시를 하는 거죠. 5층까지 올라오셔야 돼요. 그때 이제 올 때 당연히 이제 교복 나왔죠. 교복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교복 입고, 그 다음에 그 컴퓨터용 사인펜 준비하고, 그리고 그때 그 교과서 받을 때 교과서 받아가지 않은 친구들이 임시반 1반에 2명, 그 다음에 6반에 2명, 총 4명 있습니다. 이 친구들은 큰 가방도 준비해 와야죠. 안 그러면 그냥 들고 가야 되니까 꽤 무거워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교실에 들어왔다. 올해는 그 공식 입학식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최소한으로 교장 선생님 말씀 정도 방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, 그 다음에 신입생 적성 검사예요.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이 적성 검사를 치를 수밖에 없는데, 그래서 이제 문자로 나갔지만 국영수 8문제인 거 알고 있죠? 여러분 중학교 교육과정 선에서 냈습니다. 고등학교로 낸 게 아니고 50분 동안 시험을 볼 거예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치를 거니까 처음에 이제 와서 학교장 선생님 말씀 이제 듣고, 그 다음에 시험 치르고, 정식은 아니지만 임시 담임 선생님이 뭐 전달 사항 같은 거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날은 이제 금방 갈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이 뭐 약간 출출할 수 있으니까 뭐 점심 때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출출할 수 있으니까 그날 간식 같은 것들은 제공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오후에 성적 처리가 굉장히 빨리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적이 빨리 나와서 그걸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다면 웬만하면 이제 오후 늦게라도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확정반,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수학 수준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문자로 날려줄 수도 있을 거고,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그 각 반별 시간표도 알려줄 수도 있을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게 늦어진다, 그 작업이 늦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다음날 그 화요일날 등교할 때 그 학교 그 들어오면서 그 초입에 여러분들 확정반을 붙여놓을 예정이고, 그 다음에 확정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확정 담임 선생님이 이제 그 반에서 여러분들 이제 출결 확인하면서, 그러면서 영어 수학 수준별 이 반들이나 아니면 그 반의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교과서가 문제인데, 교과서가 그래서 다음날 올 때 웬만하면 교과서 웬만한 것들 다 가져와야 돼요. 물론 첫날이라 정식 수업은 안 하겠지만 일단 무거워도 어느 정도 가져온다. 그리고 학교에 사물함이 있기 때문에 그날 사물함에다 집어넣는다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조금 무겁겠지만 일단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웬만하면 그 여러분들 그 개학날, 그 입학식 하는 날 그게 반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.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별다른 연락이 없을 때는 다음날 교과서 다 가져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여기 화면 보시면 이제 참고자료, 자료집 저 뒤쪽이에요. 참고자료 쪽을 먼저 이야기를 할 겁니다. 자, 여기서 그 처음에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는데, 이건 아까 얘기했었죠. 교육과정이라는 건 교과하고 창체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. 그래서 자,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교육과정들을 배우게 되는데, 자, 과목으로는 총 12과목이었던 것 같죠, 그렇죠? 자,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텐데, 자, 그게 이제 교과라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창체라고 하는 건 자율, 동아리, 봉사, 진로 활동을 얘기하는 건데, 보통 금요일 오후에 하고, 자,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학교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창체가 되고, 그 다음에 하나만, 창주라고 하는 하나만 교과 시간에 같이 섞여 있다. 이제 이런 얘기 했었어요. 이 중에서 그
나중에 혹시 얘기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는데 그 중간 기말고사를 보고 안 보고 이제 이런 과목들이 있거든요. 당연히 청체 쪽은 시험을 안 보죠. 근데 이제 교과 쪽에서 시험을 본다고 할 때 대부분의 과목들이 시험을 보는데 여기 과학탐구 실험이라고 하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과목, 뭐 이런 과목들, 그 다음에 어떤 진로, 이제 이런 것들은 굳이 시험은 안 봐요. 그래서 이제 수행평가로 대체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외의 과목들은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 기말고사 시험을 봤던 걸로. 3학년 이제 고3까지 지내는 이 과정, 이제 학교 생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게요. 여러분들은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랑 고등학교 완전히 달라요.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요 생활을 잘 해가지고 이후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대학 진학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,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은 조금 그 전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약간 계획적이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좀 미리 고민을 해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돼요. 만약에 자기가 난 대학 안 가, 자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? 여기 인문계에 와가지고, 자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인문계 생활에 최소한 그냥 일단 여기서 하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따로 주면서 개인적으로 뭐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것들을 준비하거나 그렇게 해서 나중에 취업을 하면 되겠죠. 근데 이제 그런 게 싫어.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인문계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싫어. 그럴 바에는 자 지금 시점이더라도 빨리 전학을 가야 돼요. 그래서 인문계에 있으면서 최소한의 것을 맞춰주고 그러면서 자기 것들을 하든가. 그게 힘들다. 그러면 차라리 전문계 쪽으로 가든가. 굳이 인문계 안에서 있으면서 인문계 교실에 안 있으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? 그러려면 어찌됐든 2학년까지 버틴 다음에 2학년 말에 직업반으로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자기가 여기 우리 학교에 와서 있다가 결국은 대학 진학이 아니라 취업을 할 사람들은 그런 루트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해야 돼요. 자, 근데 그런 친구들이 아니라면 일단 여기 인문계에 왔다는 건 대학이라고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봤으니까 여기 왔겠죠. 그런 친구들은 진학을 해야 될 텐데, 자, 진학을 할 때 뭐 4년제로 하든 아니면 2년제로 하든 어떤 진학을 한다고 할 때 그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서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. 자, 거기 보면 진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진학을 할 때 입시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어요. 그래서 수시나 정시 두 입시 중에 어떤 하나를 뚫어야 그게 이제 대학 진학이 되는 거죠. 그게 전문대든 아니면 자 4년제 일반 대학이든. 그랬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수시 쪽에 이제 많이 이렇게 비중을 두는 학교인데, 수시는 이렇게 그 교과, 학생부 교과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, 학생부 종합 이걸 학종이라고 하죠. 아마 뉴스에서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, 그 다음에 그 대학별 교사라 그래서 논술 혹은 여기 안 써 있지만 적성고사라는 것도 있어요. 근데 적성고사가 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. 그 다음에 뭐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이제 실기 위주로 가는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.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합쳐서 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, 이 수시에서 대학을 가는 이렇게 이제 이런 친구들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내신이에요. 이 내신이 수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이에요. 이제 그거 좀 명심해야 되고, 그에 비해서 정시라고 하는 건 저 나중에 저 뒤에 있는 건데, 수능 이후에 있는 건데, 얘는 말 그대로 수능이 위주가 되죠. 그래서 여기서는 내신이 큰 비중이 없어요. 여기서는 수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비중이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친구들은 여전히 실기. 그러니까 예체능 친구들 같은 경우는 수시로 가려면 내신과 실기인 거고, 정시로 가려면 수능하고 실기인 거죠. 그래서 걔네들은 계속 실기가 붙는 건데, 어찌됐든 간에 자 정시 쪽은 수능이 위주가 되는 거지. 이제 수시 쪽으로 결정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. 특히 이제 여러분들 학년 같은 경우 이제 이때부터는 입시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정시라고 하는 것도 마냥 무시할 수 없거든요. 것들을 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,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나중에 진로 시간에 또 구체적으로 또 배우기 때문에 큰 틀만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수시로 가는 친구들은 내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내신 등급 산출하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라도 꼭 챙겨봐야 돼요.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? 그래서 각 교과목마다 그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 숫자가 있는데 그 학생들
그 학생들 숫자 거기에서 4%까지를 1등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1%까지를 2등급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 퍼센트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그 퍼센트에 해당되는 애까지를 이제 등급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과목마다 다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로 나중에 성적표에 보면 이렇게 과목마다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. 고등학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됩니다. 이게 중간 기말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한 학기마다 1학기에 그 과목의 내신 등급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럼 과목마다 등급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나중에 1학기에는 몇 등급이 쌓여서 나중에 3학년 때 졸업하면서 나는 몇 등급 그리고 그게 이제 대학에 갈 때 내신 성적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내신이 보통 한 30% 정도 뭐 적은 데는 20% 정도만 반영이 되긴 하지만 그리고 실제 제일 중요한 게 3학년 때 내신을 보통 40%까지 넣어주기도 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그건 대학마다 다른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들이 자 요겁니다. 이 어마어마한 표가 보이는데 그래서 학생부 종합 같은 거 할 때는 내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생기부에 적히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골고루 다 중요해요. 이걸 비교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나 학업 역량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는 거죠.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? 그래서 국어 1등급, 2등급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를 동시에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거 보는 방법이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. 저 위쪽이죠. 그리고 요거는 지워야겠네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 학업 역량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기 아래 또 이렇게 보이는 거죠. 이렇게.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이 또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인성이 이렇게 있는 거죠. 여기가 컬러가 아니어서 그런데 컬러로 보면은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겠죠. 대학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내신 수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4가지 파트를 보고 그랬을 때 그 세부적으로는 이런 걸 본다. 자, 요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진로 시간에 배우겠지만 내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좀 더 주의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리고 이렇게 생활을 한 것이 나중에 생활기록부에 적히게 되죠. 이렇게 해서 그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이런 것들을 골고루 보면서 평가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종합이라는 거예요. 학종. 이 수시의 비중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거의 올인을 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어요. 그리고 수능이라는 걸 버린 친구들도 많았고 그런데 여러분들부터는 이제 입시가 좀 바뀐 거 알죠?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자, 정시가 확대가 됐어요. 그래서 여러분 때부터는 이 정시가 전체 40% 정도가 된다 그래요. 지금까지는 정시 비중이 한 20% 정도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80%의 애들이 수시로 대학을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방식에 거의 몰빵을 하고 그걸로 거의 대부분 다 대학을 가는 거였고 근데 기존의 일부만 한 20% 되는 그것도 대부분 재수생 이런 애들만 정시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는 40% 정시가 40%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수시가 상대적으로 줄겠죠. 비중이 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자, 무조건 수시로만 이렇게 몰빵하는 방식으로는 옛날처럼 진학을 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처음부터 그냥 수시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기보다는 이제는 1학년도 자,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거 일단 같이 준비를 쭉 해 나가다가 자기가 도저히 안 맞으면 나중에 수시에 집중하더라도 처음부터 수시 이거는 아닌 거예요.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. 그러니 고등학교 생활이 얼마나 바쁘겠어요. 그렇죠? 평상시에 어떤 각 과목별로 열심히 수업 듣고 숙제하고 수행평가 그 다음에 내신 챙기면서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 또 틈나면서 계속 수능 공부 자, 이런 것들이 잘 배치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저기 이쪽 페이지에서 위에 나와 있어요. 자, 그래서 수능은 1교시 국어, 2교시 수학, 3교시 영어, 그 다음에 4교시의 초반에 한국사, 그 다음에 이제 사탐, 과탐,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제2외국어나 한문을 치는 애들도 있는 건데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능이 있는데
요번에 그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준 작년 모의고사 그거 보시면 1교시 국어, 2교시 수학, 그 다음에 3교시 영어, 그 다음에 4교시 한국사랑 그 다음에 탐구 여기까지 올려줬잖아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4월 2일 날 치를 것도 요 모습으로 치르게 되는데 자, 그때 치르면서 그리고 요번에 풀어오면서 아 수능이 이런 거구나 미리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너무 복잡해질까봐 내가 얘기를 일부러 안 했는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걸 수시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죠. 그걸 최저라고 부르는데 이 최저를 맞춰야 이 앞에 것들 아무리 잘해놨더라도 결국은 수능 최저를 맞춰야 자 그걸 인정해주는 이런 대학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 중에서 선호하는 대학들 중에서 그런 걸 요구하는 대학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그래서 내가 내신도 잘했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학종으로서 충분히 생기부도 막 잘 적었는데 최저가 안 돼서 떨어지는 자 이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수능이라고 하는 걸 무작정 버리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. 그 다음에 49페이지에는 과목 선택 절차가 나오는데 1학년 때는 우리가 이제 공통 과목이어서 애들이 다 똑같이 들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147명, 이 147명이 다 똑같이 듣고 그리고 그 147명이 내신 산출할 때 그대로 거기서 4%, 11% 이렇게 그냥 똑같이 하는 건데 2학년, 3학년 때부터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그래서 자, 구체적으로 자기가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, 친구들하고 이제 다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국어 같은 경우 우리 1학년 때는 그냥 공통 국어를 배우지만 2, 3학년 때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해야 돼요. 수학도 1학년 때는 공통을 배우지만 2, 3학년 때는 이런 걸 선택해야 돼요. 영어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은 공통이지만 2, 3학년 때는 선택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목이 학교에 다 개설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. 근데 최대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최대한 개설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자기가 2학년 때, 3학년 때 이렇게 선택해 들어가야 돼. 그러니까 애들마다 교육 과정이 다 달라지죠. 그랬을 때 선택하는 기준은 바로 자신의 진로입니다.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에 맞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 이러한 과목들을 피하지 말고 거기 선택하는 애가 적더라도 그래도 그걸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.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51페이지 이쪽에 보면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이라는 말이 나와요. 이게 무슨 소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 챕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전에 선택 과목을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내가 진로에 따라서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우리 학교에는 그 개설이 안 돼 있어요. 자 이러면은 나는 듣고 싶은데 그 물투를 못 들어요. 자 그럼 걔는 그냥 영원히 못 듣는 상태로 끝이냐. 학교에서 개설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이용해서 그 거점 학교라고 하는 데 가서 방과 후에 이제 가서 수업을 듣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든가 아니면 일부 과목에서는 이제 온라인형도 있어요. 뭐 과학사나 과학 철학 같은 것들 보통 학교에서 개설 잘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온라인형을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신청을 해가지고 이수를 하게 되면 그것이 자 교과를 이수한 걸로 생기부에 적힙니다.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 안에서 친구들과 뭐 우정 쌓고 그 다음에 같이 뭐 어울려서 놀고 당연히 해야죠. 해야 되지만 자 그거 외에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획성 있게 고민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야 하는 게 고등학교 생활이니까 자 처음에 학기 시작하기 전부터 아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지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